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10화까지 나온 상태에서 지금 댓글창이 폭발합니다. 제 채널은 물론이고 모든 천국보다 아름다운 영상 아래에는 저마다 시청자들의 분노설인 아쉬움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사실 여기까지 온 마당에 결말이 무엇일까? 그래서 소미의 정체가 뭐냐에 대한 답은 솔직히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에서 설정의 오류나 구멍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뇌피셜을 좀 돌려보려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념체가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념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사념체란 나무위키에 보니 생각들로 이루어진 존재, 영혼보다는 사람의 염원, 감정들이 모여 이루어진 형체, 정령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를 다루었으니까 이런 개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유명 만화인 원피스에는 히루루크라는 의사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맹독 버섯 수프를 마실 때? 아니,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라고요. 진짜 죽음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죽음이라는 정의를 내린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님을 저는 이번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즉, 이 드라마는 기억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줬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 순간만 없었어도 나는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일들,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시작했던 소미는 점차 기억을 되찾으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오직 천국에 있는 자기 모습과 동일하게 아주 오래전의 자기 모습의 기억만 남아있죠. 적어도 소미는 목사님처럼 5살에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고 해숙처럼 80세 할머니까지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미라는 캐릭터는 정말 정보가 없는 것이죠. 소미는 아주 단편적인 기억, 딱 지금의 자신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나온 여러 에피소드의 사람들을 보면 과거와 현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떡밥 회수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스토리가 박신의 가족 이야기였는데요. 물론 아내분이 젊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또 이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은 좀 집중에 방해가 되긴 했지만요. 결국 현재, 이 지금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과거가 쌓여서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현재,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현재는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소미에게는 딱 그 시점만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장면이 지금 4,5세계까지 와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딱 자기 입장에서만의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해숙은 딱 그때의 기억만 없어요. 기억의 방에서 봤던 과거에는 젊은 낙준과 처음 만났던 순간들도 돌려봤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도 나왔었고, 그리고 자신이 영예를 거두고 죽기 직전까지의 삶을 전체적으로 쭉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젊은 낙준과 처음 만났던 순간들을 쭉 돌아보면 그때도 낙준의 얼굴은 생생하게 있고 엽차 먹으러 가자는 말도 있고 눈 한 번 딱 감고 자기 손을 잡으면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유명한 대사도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드라마는 해숙의 젊은 시절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지금 해숙은 정작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뒷모습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해숙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시절의 낙준과 배경들은 기억이 나지만 정작 자신의 얼굴은 기억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죠. 어쩌면 그녀에게 잊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는 젊었던 시절 낙준이 사고로 다리를 잃었던 그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가장 잊고 싶은 순간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기억은 자신의 아들을 잃었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불법 입양과 관련하여 크게 한탕 챙기려는 강정구 형사가 낙준과 소미의 아들 은호를 데리고 갔던 것인데, 하지만 소미의 과거 기억 속에 그때 나오는 낙준의 무서운 얼굴은 아마도 강정구에게 자신의 아들 은호를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낙준이 막지 않고 그 파는 것을 도왔다는 잘못된 오해가 섞인 장면 같았습니다. 심지어 낙준이 그 아들을 팔아넘기면서도 돈을 받아 챙겼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이 아들이 없어진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낙준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소미는 물에 빠져 죽으려고도 했는데 그걸 말린 사람이 낙준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지옥으로 갈 뻔한 소미를 낙준이 잡아준 것처럼요. 하지만 소미의 기억 속에는 낙준이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마도 이것은 아들을 잃고 이미 이성을 잃은 소미가 낙준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까지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정구 형사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팔려간 은호는 마침 불법 입양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은호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교회 앞에 좀 있으라고 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이 불법 입양자들이 내가 네 새아빠다, 새엄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빠의 아는 사람, 엄마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 뒤 잠시 데리고 있다가 경찰의 압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자 일단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찾아올 거야 라는 말로 안심시켰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국 불법 입양자들은 모두 잡히고 그 배후에 있던 강정구 형사도 소미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의 경찰 옷을 벗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리 찾아도 은호를 찾지는 못했고, 그래서 소미가 제정신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낙준이 크게 다리를 다치는 상황까지도 이어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타임라인을 쭉 돌아보면 아들을 먼저 잃고 그 뒤에 낙준이 큰 사고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잃어버린 은호를 생각하며 살기에는 이제 낙준까지도 돌봐줘야 되니까 모든 걸 잊고 일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자신을 버리며 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영예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모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영예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미는 해숙의 사념체로서 그 젊은 날의 기억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숙도 그때의 기억이 없으니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가면 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 왜 그러면 영애도 시어머니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냐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낙준이 천국센터장님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이 기억만큼은 제발 없애달라고.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하는 곳 아니냐고. 이 기억이 있으면 우리 해숙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리고 이 기억이 있으면 천국에 왔지만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억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존재가 바로 구천을 떠도는 소미라고, 해숙의 젊은 시절의 그 단편적인 기억이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해숙만 그 기억이 사라지면 안 되고 해숙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조차도 모두 지운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숙은 그 기억 자체가 없으니 자신이 젊은 시절 아이가 있었다는 생각조차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녀의 젊은 시절을 그 주변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11화에서는 드디어 소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해숙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할 것 같은데요. 젊은 시절의 해숙의 기억들이 다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소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들이 해숙에게로 다 넘어오면서 아마도 해숙은 천국에 있지만 그때의 기억들이 기억나면서 낙준과 살고 싶은 마음들까지도 사라졌고, 자신이 굉장히 잘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다고 지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사라져야 할 존재, 잊어버려야 할 기억이 소미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예상했던 낙준은 아마도 엄청난 절규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낙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사라져야 할 존재, 잊어버려야 할 기억이 소미였기 때문에 낙준은 너무 사랑했던 젊은 시절의 해숙의 모습, 곧 소미의 얼굴이지만
결코 기억이 돌아와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쭉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낙준의 상상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낙준은 사고 후 사실상 침상에서만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이후로 세상 밖의 일을 직접 보지 않았고 아마도 신문이나 책이나 TV로 혹은 창밖의 소리로만 세상을 상상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낙준이 상상하는 천국, 낙준이 생각하는 지옥,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의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이 드라마의 제목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해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바친 해숙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겨주고 싶은 낙준의 상상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좀 안타까운 뇌피셜이라 저도 좀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는데, 진짜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다른 의미로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이 드라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작가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전 국민을 모두 추리왕으로 만드는 엄청난 파급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